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와 많이 오셨다. 영화 보시니까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의 질감 같은 것들이 너무 매력적이라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영화가 그렇긴 하지만 1초 한 컷 1초 1분에 얼마나 많은 정성과 마음이 들어가 있는지 좀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그거 함께 만들어주신 감독님 그리고 목소리 연기해주신 두 배우님과 함께 영화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재범 감독님, 김예은 배우님, 이광목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저희 자리에 앉아서 일단 진행을 할까요? 네. 여기서 한 GV 중에서도 역대급으로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세 분이 오늘 관객분들 만나시는 소감, 인사 말씀부터 한 말씀씩 청하고 그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의 땅 그리샤 숲의 주인의 연출을 맡은 박재범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말에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블라디미르 역 목소리를 연기한 이관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의 땅 그리샤와 숲의 주인에서 슈라 역 맡은 김예은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영화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진짜 한 컷 한 컷 이렇게 정지해서 눌러서 보면서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막 이런 거 너무 궁금한 장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오늘 배우님들 오셨으니까 목소리 연기 같은 거 사실 영화 보면은 막 그 입 모양이라든지 눈의 움직임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랑 배우님들이 목소리 연기 어떻게 하셨을지 이런 게 되게 또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감독님께서 약간 제작 과정 중에 이런 목소리 연기, 대사 같은 것들이 제가 대충 찾기로는 시나리오 쓰시고 약간 간같이 사전 녹음을 하시고 맞춰서 애니메이션 만드시고 그 다음에 배우님들하고 후시같이 완성본 녹음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이런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우선 제작 과정은 또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을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영화랑 똑같은데요. 그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어떤 그 애니메틱 영상이라는 릴을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촬영에 들어가는데, 그때 이미 그 대사에 대한 목소리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대략 어떤 영화가 될 거라는 거를 한번 감을 잡고 가는데, 그때는 제 목소리로 돼 있었어요. 거의 남자 역할은 다 제가 돼 있었고, 여자 목소리는 그리샤를 맡은 이윤지 배우님 목소리로 다 돼 있었는데, 제가 그거 들을 때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 목소리를 듣는 게. 계속 맞춰야 되니까 계속 들으면서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뭐 독차, 블라디미르, 바자크 다 제 목소리, 심지어 꼴려도 제 목소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런. 네, 상상 가시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꼭 이게 뭐야 되나, 애니메이션이 완성될 때쯤에 이 역할을 잘, 어떻게 보면은 끝에 이제 잘 완성시켜 줄 수 있는 배우님들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연락을 뭐라 해야 될까, 배우분들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두 분을 딱 만나게 됐는데, 네, 오늘 오시지 않은 다른 배우님들 포함해서 만나게 됐는데,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어떻게 보면 순간이죠. 네. 딱 그 캐릭터들이 어떻게 보면 완성되는 활용점정 같은 그런 순간들을 만들어 주셔서. 네. 근데 이게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특성상 진짜 목소리 연기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완성을 시키는 맞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네요. 네. 두 분도 사전 녹음된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일단 시나리오랑 같이 보면서 이런 인물 이렇게 연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떠셨어요? 감독님이 하신 사전 녹음 딱 들으시고 이런 캐릭터구나 딱 감이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기서 좀 제일 늦게 합류하신 거예요? 합류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녹음해야 될 영상을 볼 때 그 강기루 배우님이나 아. 뭐 이은 씨나 그 다른 분들이 다 녹음이 돼 있었어요. 다행히 저는 근데 운이 좋게도 운이 좋은 거죠. 네 그거 들었으면 이제 아 그러셨구나. 네.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근데 그 윤지님께서 해주신 녹음이 너무 좋으니까 아, 좀 겁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감독님은 이렇게 좀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아 이거 내가 되는 건가? 제 목소리가 좋았다는. 네, 그래도 괜찮았는데 꼴리아는 조금 징그럽긴 했는데 아, 근데 왜냐면 감독님이나 이은지 감독님도 워낙 애니메이션 감독님이셔가지고 이 영화에서도 1인닭 많이 해주셨고, 근데 그 뭐 제작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연출이라든가 이런 거, 근데 단편 같은 거 하실 땐 또 다 직접 하시기도 하고 목소리를 막 이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죠? 네, 사실은 저희 이번 엄마의 땅이 사실은 제가 처음 그 대사가 있는 작업을 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호흡만 있었고 지금처럼 대사나 어떤 그 대사 안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서사들이 관객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어떤 작업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그 부분이 고민이 많았고 제가 되게 이 부분에서 약점이 많구나를 시나리오 작성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들을 배우님들께 많이 사실은 요청을 드렸죠. 아, 그래서 원래 지금 적혀 있는 시나리오와 이제 완성된 어떤 대사들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진짜요? 네네. 그 예를 들면 되게 뒤에 작은 다 이런 어미부터 해서 아예 내용 자체가 바뀐 것도 꽤 많아요. 네. 정말요? 네네네. 근데 그 들어오기 전에도 여쭤봤지만 두 배우님 다 목소리 연기, 특히 애니메이션 목소리 연기 처음이시라고. 이게 어떠셨어요? 배우로서 되게 새로운 경험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저는 그 감독님이랑 연습을 몇 번 했었어요. 근데 이게 맞나 할 때 감독님이 저한테 믿음을 주셨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저도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는 관객으로서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제 그냥 김예은이라는 사람으로서 하는 이 연기가 여기 맞는 건가? 라는 고민도 많이 되고 그래서 다시 해야 될 것 같다. 막 부산영화제 때 보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다시 개봉판으로 다시 한번 했는데 진짜요? 그거를 섞어 쓰셨다고 원래 거랑 최근에 다시 녹음한 거를 섞어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어려웠어요. 뭔가. 배우님 어떠셨어요? 네 저도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캐릭터 입 모양이나 이제 얼굴 표현이나 이게 사실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제가 녹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감독님이 미리 연기를 해서 이제 그 입 모양의 어떤 문장의 길이나 호흡이 다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본을 읽을 때는 이 템포로 이 문장을 다 넣기에는 호흡이 다르니까. 넣어보니까 또 이게 좀 아쉬운 것도 많고 오히려 감독님이 했을 때는 좀 잘 표현이 되는데 제가 넣으니까 좀 계속 어색하고 누구냐에 따라 자연스러운지가 달라지는구나. 네, 그 말의 길이 안에 그 정서를 표현하는 게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어미를 바꾸기도 하고 문장을 조금 간결하게 하기도 하고 그랬고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캐릭터의 움직임을 봤을 때 그냥 완전 사실적으로 잘 안 오니까 그래서 말로 더 그런 이제 표현을 넣어줘야 되는데 입 모양 싱크랑 이제 문장의 어떤 표현만 하기에는 녹음하고 보니까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계속 보면서 감독님 피드백 받으면서 작은 호흡들이나 이제 그런 소리들을 좀 넣어서 하면서 좀 찾아갔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왜 전문 성우를 쓰지 않았느냐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었는데 저는 그 어떤 성우님들도 워낙 너무 잘하시지만 엄마의 땅이라는 작업 자체가 갖고 있는 방향성이 어떻게 보면 되게 만들어지지 않은 뭔가 날것에
그런 또 엄마의 땅만의 스타일이 있다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우님들이랑도 미팅을 했는데 너무 잘하시지만 이 영화가 갖고 있는 톤이랑 또 안 맞다라는 게 있었고 맞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는 그 톡차 강기루 배우님을 이제 제일 먼저 캐스팅하게 됐는데 실제로 기루 배우님 목소리를 딱 들었을 때 그 느낌이 있어요. 남자가 봐도 너무 멋있고 네, 목소리만으로도 너무 많은 걸 전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제가 느껴서 오히려 여쭤봤어요. 저는 영화 쪽에는 전혀 그게 없으니까 네, 경험이 없으니까 제가 이런 느낌을 배우님께 받았는데 혹시 같은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는 주변 동료나 배우분들이 있으면 추천을 해달라고. 그렇게 돼서 바자크라신 송철호 배우님을 또 연결해 주시고 이제 그리샤를 했던 윤지 배우님이 또 네, 관목 배우님 해주시고 예은 배우님은 또 워낙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그 목소리에 그 힘이 있어요. 맞아요. 네. 가끔 이렇게 전화하는 목소리만으로도 이제 등장하시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만 그런 부분들을 제가 그러니까 단편 영화 할 때 늘 옆에서 봤었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인상적이죠. 네, 다가가서 말도 못 걸고 막 저런 배우님이 계시구나 하면서 옆에 있었는데 용기를 내서 전화를 드렸는데 바로 단숨에 오케이를 해주셔서 진짜요? 네, 전화를 끊고 막 심장을 부여잡았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잘 있죠? 진짜. 네, 다행히 잘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그거에 공감하는 게 이 애니메이션이 그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기도 하고 그걸로 쳤을 때도 더 이렇게 뭔가 아주 매끄럽게 다듬어진 질감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너무 베테랑 성우님들만 다 나왔으면은 너무 그 매끈한 느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안 그래서 더 이렇게 뭔가 진짜 배우들이 자기만의 색으로 뭔가 이렇게 연기하는 것 같은 목소리들이 나오니까 더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오늘 에서 이제 얘기를 드리지만 뭐 시나리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가 되게 약한 부분들을 그 서사들 캐릭터별로 그 서사들을 되게 만들어 와 주셨어요.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엄마의 땅이 그 갖고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갖고 있는 공동 창작의 영역들을 배우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은 뭐랄까 지금 입 모양이 몇 개 안 맞는 게 있잖아요. 근데도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배우님들이 다 만들어 주신 그 대사들이거든요. 네, 그런 거랑 실제로 이제 저희가 촬영했던 영상들이 클립들이 잘 이렇게 어우러져서 어떻게든 네, 영화에 담기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 같다. 감독님이 애니메이션 감독이면 하나부터 끝까지 감독님이 다 창작하는 영역이었는데 이렇게 실사 영화 찍으실 때 배우님들이 막 캐릭터에 대해서 시나리오 없는 부분을 막 생각하고 엄청 막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것도 혼자 막 고민하시고 이런 영역이 있는데 이렇게 배우님들하고 하면서 그런 게 결합이 된 거네요. 그래서 저는 약간 영화 보면서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배우님들 캐스트를 이제 알고 보니까 근데 이 영화는 배우님들 연기를 다른 영화에서 볼 때랑 좀 다르게 더 목소리에 집중하게 되는 그래서 누군지 알겠는데 배우님 목소리가 진짜 목소리만 갖고 특색을 이렇게 막 이렇게 곰곰이 곱씹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배우님들도 영화 나온 거 보면서 평소에 나왔던 출연작이랑은 다르게 목소리만 딱 더 이렇게 들리니까 그런 느낌 더 색다르게 받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내 목소리가 진짜 이렇구나 약간 이런 거. 그게 또 목소리도 그렇고 사실 이게 제 연기를 보고 제 목소리를 듣는 일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견뎌야 돼. 네. 봐도 아쉽고 네. 그러니까 자신한테 되게 좀 가혹한 스타일이라 정말요?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너무 많고 계속 시간이 있다면 다시 하고 싶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개인적인 감상 하나 말씀드려도 됩니까? 저 블라디미르의 웃음소리를 좋아하거든요. 실례가 안 된다면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웃는 거 있는데 뭔지 아시죠? 이런 거. 아주 좋았습니다. 네. 아니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블라디미르가 옆에 있는 것 같아서 자꾸 얼굴을 보게 돼요. 좋았어요. 인상적이었습니다. 배우님 어떠셨어요? 저는 슈레의 기침이라도 한번 진짜 아픈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예전에 깨병을 많이 깨병을 부렸어요. 많이 부르셨을 것 같다라는. 아 진짜요? 근데 배우님 목소리가 약간 되게 중저음에 근데 그게 배우님 얼굴이랑 같이 볼 때는 목소리가 더 그렇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목소리만 들으니까 되게 엄마도 잘 어울리시는구나 뭔가 되게 안정감이 있구나 약간 이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어떠세요? 네. 저는 그냥 계속 왜 슈라만 좀 이상한 것 같지? 계속 나 이제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그런 생각하면서 왜 다른 분들은 너무 찰떡인 거예요. 그 캐릭터 얼굴이랑 목소리랑 뭐 어떤 저는 되게 다른 배우분들은 뭐 학원을 다니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보면서 슈라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었던 두 분 기억이 다 있어요. 너무 겸손한 스타일이시다. 너무 겸손하신 것 같고. 네. 근데 사실 진짜 열심히 해주셔서 네, 그게 되게 큰 힘이 됐어요. 그때 고민해 오신 것도 그렇고 과목 배우님 막 연기하실 때 사실 목소리만 담기지만 마이크 뒤에서 막 액션 하면서 네, 액션 하시면서 막 주먹 불끈 쥐시면서 막 이거 치시면 안 돼요 하면서 소리 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네, 다 열과성을 다 해주셔서 아,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묘하게 그 슈라가 뒤로 갈수록 배우님이랑 닮은 것처럼 그 얼굴이랑 닮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뒤로 가면서 배우님 얼굴 보이는 것 같다. 약간 딱 본따서 만들었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되게 재밌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 제 거에 뭐 안 들어오나 보다. 여기 스크린에 나와 있는 QR코드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은 그 배우님, 감독님한테 질문하고 싶으신 거, 또 영화 어떻게 보고 싶으신지 남길 수 있거든요. 올려주시면 제가 대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영화 볼 때 이거 있다. 사랑의 세로테로 님께서 그리샤 가족들의 얼굴에는 구분선이 남아있지만 연합군 분들의 얼굴에는 구분선이 없는 것 같았다. 그렇게 표현하신 의도가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감독님한테 물어보셨고 그리고 배우님들 실제 목소리와 작품 속 목소리가 좀 다르게 느껴졌다고 하시는데 매체 연기와 그 실사 영화 연기와 애니 연기가 크게 달랐던 점이 어떤 건지 궁금하다고 그리고 김예은 배우님 작품 속 목소리가 안정감 있게 들려서 따뜻하게 다가왔대요. 그래서 목소리에 힘이 있다는 감독님 말씀이 확 와닿았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되게 디테일하게 네. 보여주셨네요. 엄청. 네. 그리고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맞아 이게 얼굴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스톱모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스톱모션으로 대사와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얼굴을 이렇게 갈아 끼울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이 위와 아래를 그쵸. 조합을 해가지고 네네네 3D 프린팅을 해서 거기에 이제 위에 도색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경우의 수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아에이오 발음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뭐 웃을 때 아가 있고 슬플 때 아가 있고 이런 식으로 네, 저희가 시나리오 안에 어떤 감정들이 나오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것들이 다 표현될 수 있게 미리 만들어서 그 해당하는 해당하는 장면에 이게 맞는 표정과 대사를 갈아 끼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남게 되는데 되게 정확하게 맞추신 게 그런 그리샤 가족들에게는 이 선이 있지만 네, 블라디미르 바자크는 없어요. 네, 없어요. 그 이유가 사실 크게 두 가지요. 어떻게 보면 되게 멋진 이유가 있고 되게 들으면 깰 수 있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멋진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부족민들과 그리고 외부에서 온
아. 네, 사람들이 이렇게 딱 봤을 때 나눠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구분하기 구분이 위해서. 어떻게든 조금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원래는 바자크도 시베리아, 그러니까 유목민 출신이지만 이제 철저히 외부인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업계 표현을 했는데, 동시에 이게 풀샷으로 잡았을 때 아무래도 인형이다 보니까 약간 그 뭐랄까 사람 실제 배우가 서 있을 때보다 그런 위협감이 덜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카메라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됐을 때 그 분위기와 어떤 감정들이 계속 전달이 되려면 되게 뭐랄까 좀 깔끔하게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두 사람은 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 입만 이렇게 갈아 끼울 수 있게 입과 여기 얼굴 표정 이 눈썹 전체가 갈아 끼워질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래서 두 사람이 다 이렇게 수염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네, 그 수염 안에 이렇게 라인이 숨어 있어요. 아. 네. 여기서 이제 좀 깰 수 있는 현실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네. 여기 입만 갈아 끼우면 애니메이션을 조금 덜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작업을 좀 덜 해도 되겠다. 그런 좀 머리를 잔머리를 좀 써서 그런 두 부분이 좀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나눠지게 됐습니다. 실용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배우님들 어떠셨어요? 실제 기존에 하던 연기랑 이 연기가 어떤 면에서 비슷한데 어떤 면에서 되게 다르다 이렇게 느끼시는 바 있으세요? 일단 그 블라디미르 역을 좀 어떻게 만들까? 좀 어떤 인물, 그러니까 좀 어쨌든 처음에는 좀 이게 여기 딱 나왔을 때 딱 악역이기도 하고 딱 도시에서 온 유일한 인물이라서 구분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제 욕심에는 좀 되게 전형적인 인물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처음 미팅 끝나고 제가 녹음해서 계속 연습한 걸 보내주고 저도 모니터하면서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왜냐면 그 바자크 목소리 연기하신 분도 이미 어느 정도 캐릭터 만들어져 있었고 톤도 정해져 있었고 좀 어떤 이 대비되는 지점도 만들었어야 됐고 그 둘 캐릭터 안에. 네네네. 그리고 이게 처음 하면서 어쨌든 이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 인형, 이 캐릭터가 움직이는 것이 엄청 이렇게 사실적으로 오진 않더라고요. 목소리를 뺐을 때.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어떤 한 인물을 만들어서 표현을 뭐랄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라고 하면 행동의 크기를 실사 영화처럼 가져갔을 때 잘 안 읽히더라고요 이게. 더 크게 해야 되는 거. 조금 더 크게 하거나 어쩌면 조금 그 전형적인 부분을 피할 수 없다라고 느끼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거 안에서 제가 어떤 톤으로 들어가야 되고 바자크랑 계속 둘이 붙으니까 그렇죠. 바자크 분이 이미 되게 동굴 목소리로 거의 베이스 그렇구나. 네, 바리톤. 쫙 이제 한 방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조금 더 톤을 위로 잡기도 했고 그런 네. 생각도 했구나.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역할을 좀 목소리를 좀 잡아갔는데 그러면서 인물이 좀 그려진 것 같은데 네, 좀 그러긴 했습니다. 생각할 게 진짜 많네요. 배우님은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재밌었던 작업이었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꼭 이런 애니메이션 더빙을 해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진짜요? 네, 앞으로도 불러만 주시면 하고 싶고 근데 만방에 알려야겠다. 근데 그 되게 실사 영화는 어쨌든 제가 하는 거고 그리고 뭐랄까 상황들이 저희가 눈에 보이는 되게 현실적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연스러운 게 중요하다면 이거는 제가 아닌 다른 어떤 캐릭터가 있고 거기에 제 목소리를 입히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목소리에만 집중해야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이 화면으로만 감정이나 이걸 경험을 해야 되니까 좀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해요. 네, 둘 다 좀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뭔가 연기를 원래 하시는 배우님들도 이런 목소리 연기는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고차 방정식 같은 쪽 그런 면이 있나 보다. 그죠? 저도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오늘 배우님들이 오셔서 특히 어떻게 보면은 목소리에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을 더 얘기할 수 있게 돼서 전 좋거든요. 근데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을 다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과장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목소리 연기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은 몸을 일으키거나 했을 때 그 대사가 아니라 호흡들이나 뭐라 해야 되나 캐릭터들이 어떻게 왜 어떤 감정으로 움직이는지도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연극 경험 있으신 배우님들이 그 부분을 되게 잘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네, 잘 이해해 주셨고 애니메이션과 연극이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 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딱 캐치를 해주시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그때가 한참 코로나가 엄청 유행하던 시대여서 저희가 한 번도 전체 리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요? 다 줌으로 아 진짜요? 네, 각자 개인의 연습을 그냥 맡겨드리는 식으로 했는데 만날 때마다 이만큼씩 막 해오시는 거야. 숙제를 너무 열심히 하는 분들만 모였구나. 근데도 제가 계속 뭐를 더 하니까 아마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제가 영상에 막 여기 이런 거 여기 조금 움직이죠? 여기 이런 거 하는 거죠? 이거를 다 표현해 주셔야 된다고 거의 그렇게 해서 아마 엄청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네, 그 부분들을 다 소화를 해주셔서 어떻게 보면 저는 너무 감사드리죠. 이제야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네 맞아요. 많이 힘들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아니 이렇게 있으시겠죠. 있으시겠죠? 네, 전 그런 건 없었어요. 다만 진짜로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잠깐 혼자 빠져나가. 힘들긴 했었어요. 중간에 제가 계속 녹음을 하고 싱크를 맞추고 표현을 바꾸고 영상 파일 계속 보냈어요. 피드백을 어쨌든 저도 제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계속 보내면 이제 피드백이 계속 왔었어요. 오면서 제가 발견하지 못한 걸 계속 찾아주시니까 그러네 하면서도 와 이게 할 게 진짜 많구나. 너무 많았고 네 그랬네요.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아카데미 작업실에 제가 부산에 다른 작업하러 갔다가 한번 찾아갔어요. 답답하기도 하고 안 되겠다. 같이 좀 보고 이게 단순히 계속 이런 피드백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안 되겠다. 진지한 얘기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진지한 얘기도 하고 거기서 또 직접 만나서 녹음도 또 해보고 거기서 좀 많이 찾았던 것 네네, 같아요. 맞아요. 배우님은 다 온라인으로 하셨어요? 아니면 만나셨어요? 온라인으로 다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감독님이랑 둘이 이제 만나서 하고 뭐 이렇게 녹음해서 보내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와. 연습실에서 따로 게임 만나가지고 하고 했을 때 이렇게 시나리오에 이렇게 엄청 공부를 많이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이었죠. 감동인데 또 시키고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감동인데 조금만 더 하자. 감동은 그러신 스타일이구나. 그런 사람이 질리는 스타일. 근데 그런 사람이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른 사람 완전, 못할 것 완전. 같아. 그쵸? 스톱모션 하시는 분들 다 성격이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그거는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왠지 그렇다고 얘기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근데 마지막 녹음은 제가 제일 집착했던 것 같아요. 그죠? 감독님이 진짜? 됐다고 했는데 아니 한 번만 더 하자고. 그러신 분들이 모여서 이 영화를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이거 되게 궁금했는데요. 최선호님이 감독님한테 물어보신 건데요. 감독님에게 질문 있으시다고? 숲의 주인이 그리샤에게 오늘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샤도 뒷장면에서 자기 왜
당신의 딸로 오늘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전체가 어떻게 보면 툰드라 이런 그 자연과 인물들 거기서 사는 모든 생명을 모녀 관계처럼 상징하는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슈라 엄마한테 돌아가고 엄마를 살리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리샤가 그 환경과 정확하게 더 적극적으로 내가 그 딸이다 이런 거를 되새김하는 이야기라고 할까? 이 대사가 되게 대꾸로 넣은 게 의미심장하게 느끼셨다고 어떤 의도이신지. 네, 아마 느끼신 그대로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땅이라고 하면 혹은 자연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떠올리거나 네,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또 이야기 안에서 나오는 어떤 신화적인 요소나 설화적인 요소들 그리고 그런 이미지들이나 부분들이 다 저는 연결돼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알고 있는 거죠. 그거를 말로 설명하지 않았을 뿐이지만 느끼고 있는 거고 그거를 어떤 이야기로서 그냥 저는 한순간에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샤는 사실 이제 신체적으로도 어떤 정신적으로도 아니, 사춘기잖아. 되게 예민하고 그래서 어떤 경계를 이렇게 넘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딸이 됐는데 네, 그러면서 모녀 관계가 된 거죠. 그렇게 돼서 그 집이라는 익숙한 공간에서 또 다른 미지의 세계로 그 경계를 넘어갔다가 왔을 때 그때는 또 엄마라는 혹은 또 뭐랄까 자신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더 가까이서 잘 뭐랄까 돌보겠다? 아니요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바라보겠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엔딩씬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 제목을 엄마의 땅이라고 지으신 이유를 물어보신 분도 있는데 아마 이 답변에서 유추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거 너무 궁금했는데 이게 예를 들면 PSH분은 뭐 술록물이 눈이 너무 영롱하면서도 떼샷 만드시느라 힘드셨을 것 같다. 술록 몇 개 만드셨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눈이 펑펑 쏟아지는 게 아니고 귀염골리아님이 눈송이 하나가 이제 결정 모양으로 떨어지는 것도 너무 놀라웠다. 그러니까 이게 이 미술적인 어떤 디테일과 놀라움, 질감 같은 거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또 진짜 어디서 보셨는데 사랑의 세로대토님도 그 자연의 질감이 그대로 느껴진 게 너무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뉴스에서 봤는데 이걸 다 수작업으로 만들었다는 걸 보고 놀랍기도 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존경하신대요. 그리고 진짜 어떻게 보면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만들겠다고 하면서 이 모든 고생이 시작된 건데 단편부터 계속 이거를 하시는 이유가 뭔지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이 신경 쓰신 부분들 다 네. 찝어주신 것 같은데. 네, 사실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되게 중요했어요. 엄마의 땅에서는 저희가 이거를 3D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땅이기 때문에 스톱모션을 만들고 싶다기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고 알고 싶어하는 그 세계를 직접 손으로 표현을 해서 또 다른 어떤 세계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갔다 오지 못한 세계이지만 판타지로서 풀 수 있었던 것 같고 뭐랄까 최후의 툰다라는 그 SBS 다큐멘터리를 보면 느껴지는 그런 경이로움이 있어요. 되게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딱 생과 사의 그 경계에 서서 근데 너무 행복해 보이고 나는 저런 감정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되게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스톱모션을 만들 때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하지만 거기서 느껴지는 뭔가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느껴지는 어떤 감정들 거기에 담기는 어떤 시간들 이런 게 되게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엄마의 땅은 꼭 스톱모션으로 만들고 싶었고 거기 나온 뭐 오로라나 불이나 눈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냥 3D 소스나 이런 거를 사용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다 오로라도 저희가 그 시장에 가서 천을 떼와서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다 찍어서 그 합성을 했던 거고 눈도 뭐 그 스티로폼 이렇게 조금 부수면은 되게 눈처럼 내려요. 그거를 그 씬에 맞게끔 바람의 속도나 이런 것들을 다 다르게 해서 카메라 조리개 값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설정을 다
해서 찍었던 거죠. 눈 결정도 그게 그 3D 펜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찍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눈 결정이 하나의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표현을 했었죠. 내리는 어떤 모양의 감정들을 조금 담고 싶었어요. 네. 감독 물론 단편에서부터 계속 스톱모션 작업해 오셨는데 솔직히 장편이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네. 이거 하면서 전체 완성하는데 3년 3개월 걸리셨다는데 내가 왜 스톱모션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나 하고 솔직히 한 번 후회한 적 있다 없다. 저 매일 아침마다 후회했어요. 자기 전에 후회 한번 하고 일어나서 스톱모션으로 하겠다는 걸 후회하는 것보다 그때 사실 거의 제작이 엎어질 뻔할 정도로 많이 힘들었었는데 힘든 순간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장편을 만들고 싶다는 어떻게 보면 제 개인의 어떤 그 욕망이죠. 그걸로 시작을 했다가 하나 둘 이렇게 함께하는 제작진분들이 모이고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제 그때는 멈출 수 없는 약간 폭주기관차 같은 거죠. 이게 왜냐면 그것 때문에 거의 1년 2년을 제가 다 하던 거를 멈추고 네, 저희 부산에서 촬영을 했는데 다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저는 아무런 그런 뭐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걸 믿고 와주신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관성처럼 이거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냥 완성을 해야지만 끝나는 일이다. 네. 하루빨리 완성하는 게 길이다. 네, 대신 잘 완성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개봉을 꼭 하고 싶었죠. 네. 그게 엄마의 땅의 가장 큰 그 목표이자 꿈이었던 것 같아요. 개봉. 네. 알겠습니다. 장하십니다. 너무 거창하게 말했는데요. 네. 이해해 주시라고. 네, 제가 최선호님께서 김예은 배우님한테 물어보셨는데 그리샤와 엄마가 이제 마지막 엔딩씬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그리샤와 슈라가 만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기술록과 함께 이렇게 겹쳐지는 그런 층위가 있어서 되게 좋았는데 그리샤와 엄마가 마지막에 서로를 부르며 끝나는데 김예은 배우님이 봤을 때 슈라는 어떤 마음으로 그리샤를 부른 거라고 생각하고 연기하셨는지 궁금하다고. 왜냐면 이제 뒤로 갈수록 그 곰과 그 대자연과 이런 모든 게 또 슈라로 합쳐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마지막 장면. 저는 근데 이 슈라의 입장에서 그걸 했던 것 같진 않고 이 전체 내용을 다 알고 그 둘의 스토리를 알다 보니까 좀 많이 담아주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주제적인 차원에서 그리샤가 힘들지 않았으면 막 이런 그러니까 뭐 잘 해냈어 혹은 이 주제적인 측면까지는 제가 뭐 하기에는 좀 너무 그럴까 생각 깊지는 않았고 뭐랄까 그리샤가 했던 모험들이나 고민들 뭐 그런 거를 좀 품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네요. 근데 진짜 말씀해 주시니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제가 좀 주책이네요. 근데 그 제가 예은배우님 하셨던 그 이제 슈라들 중에서 되게 그 고통에 기침을 하시는 그 연기보다 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마지막에 그리샤 하는 그 목소리예요. 원래는 그때 그리샤가 없었어요. 그냥 엄마가 웃는다였는데 네. 그래서 웃는 그냥 이런 소리였는데 또 그때 웃으면 또 웃는 소리 있어야 되니까. 네네네. 근데 그때 예은배님 그냥 그리샤 이렇게 아까 방금 그 감정으로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원래는 없었지만 생기는. 네 현장에서 그게 너무 좋아서 썼던 우와. 네, 그런 대사여서 네.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딱 불현듯 생각이 났어요. 그럼요. 이제 3년 3개월의 노고가 있는데
그 저 근데 블라디미르 캐릭터 중에서 궁금한 거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블라디미르는 그 유목민의 생활 방식 같은 거를 이렇게 되게 천시하잖아요. 근데 첫 장면에서 방문했을 때 굳이 달라고 하잖아요. 그 순록 가죽을. 근데 나 그걸 좋아해서 막 뭐 예를 들면 나 이거 좋은 거 얻었다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나중에 보면은 되게 냄새 난다고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럼 그걸 받아간 감정이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에 계속 속하지 않는 부족이니까 집단 농장을 하게끔 이렇게 아마 이전부터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한두 이제 번이 너희들도 아니겠죠? 집단 농장에 정착해야지라고 하는 말을 보면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부족들이 나를 지금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그런 권위를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받고 나서 동전을 푹 던지거든요. 맞아요. 몇 푼 안 되는 돈을. 그래서 아마 자기의 어떤 이런 권력을 행사하면서 자기의 어떤 위치나 권위나 이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왜냐면 자주 오진 않을 테니까 그런 걸 했던 행동 같아요. 약간 네. 무릎 꿇리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 가져와봐. 그래서 어떻게 날 대하는지 그랬던 거 아닐까요? 네. 배우님 죄송한데 여기서 웃음소리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잘 안 되는. 아니 그 장면에서 웃음소리 나고 막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여기 보다가 저는 이제 저희는 목소리가 다 합쳐진 버전으로 보니까 근데 제일 놀랍다고 생각했던 게 목소리가 너무 잘 어울리고 진짜 나중에는 그 경계선도 잘 안 보이고 뭔가 몰입이 되다 보면은 진짜 저 인형이 저 목소리로 연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 목소리 잘 어울리는 거랑 또 하나는 내가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표정이 더 다채롭고 생생하다고 느꼈는데 저는 그 이유가 뭐냐면 눈의 움직임이 너무 생생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눈동자 움직임, 눈 모양, 그리고 눈썹 모양 같은 게 되게 그 목소리랑 그 감정이랑 순간순간 너무 찰떡이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이 인형 움직일 때 눈이 진짜 표정을 하는데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그런 뭐 픽사나 뭐 이런 대형 스튜디오와 사실 견주기에는 규모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야기와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신경 썼던 노력했던 부분들은 다 할 수 있는 한은 모든 걸 다 했어요. 그 중에 하나도 이제 저희가 누군가 얘기할 때 눈으로도 얘기하고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고 비언어적인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몸짓이나 네, 시선이나 아니면 고개의 방향이나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인물이 어디에 위치해 있거나 이런 부분들 스테이징이라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되게 많이 고민을 많이 했고 네,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네,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잘 봤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들 되게 많은데 그레타 툰베리님도 그렇고 이게 진짜 다른 분들도 제가 다른 실물도 봤는데 이게 해외에도 보였으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가 되게 수준 높은 이런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외국 작품은 되게 많이 보고 그게 되게 이렇게 특히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되게 아트하다, 아트 영화 같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는 걸 너무 외국 걸 많이 봤으니까 이런 게 해외에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외 반응 같은 거는 체감하신 바가 있으세요? 아니면 지금 이제 해외 출품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요? 네,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장편 애니메이션은 보통 외국에서는 제작 기간이나 규모들이 좀 차원이 좀 많이 달라요. 그런 부분이랑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쟁을 해야 되니까 뭐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저도 애니메이션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떤 매력, 장점이 그런 뭐 국가나 언어나 성별 이런 부분들을 그냥 한 번에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맞아요. 네, 영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게 좋게 아마 봐주셔서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네, 꼭 외국 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동의
영이랑이 전달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희망해 봅니다. 네, 이게 얼마나 유니버셜하면서 우리나라만의 이걸 담고 있냐면 윤아팡님이 뭐라고 해석해 주셨냐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이 되라는 천지인 대사 거기에 우리나라의 홍익사사까지 담고 있는 것 같다고 외국 관객들 만나면 이런 얘기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두 배우님께서 저희보다 영화를 어떻게 보면 움직임이 더 강조되는 목소리가 많이 입혀지지 않은 버전을 보셨으니까 근데 저희도 보면 솔직히 다 다르실 것 같은데 "헉, 진짜 저 장면은 어떻게 만들었지? 약간 싶은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서 약간 진짜 저건 어떻게 만들었지 하고 관객의 입장에서 신기하다고 느끼셨던 장면 순간들이 있으세요? 저는 근데 처음 볼 때 그냥 이 첫 장면에 사슴 이렇게 털 이렇게 날릴 때부터 저 뭐야 이게 무슨 가능한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맞아, 저는 맞아. 뭐 어렸을 때 뭐 팩트와 매트 뭐 이런 아.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봤고 뭐 유령신부 그쵸, 같은 걸 그쵸. 봤었는데 사실 이렇게 뭐 사슴의 털이 날리는 건 맞지. 살면서 처음 본 것 같아서 그때부터 놀랐고 정말 부산영화제에서 처음 봤을 때 내내 그냥 거의 얼이 빠져서 이렇게 봤어요. 큰 화면으로 보니까 와 이건 정말 가능한 건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죠. 웬만한 건 다 상상이 됐어요. 그래? 잘 못 봤는데도 아 이렇게 찍었겠구나 이렇게 움직임해서 근데 그 꼴리하고 이제 불구공 찾으러 떠나잖아요. 그래서 세르데토랑 막 달려가는데 늑대 만나고 그래서 꼴리아가 넘어지고 그리시아가 가서 이렇게 슬라이딩 하거든요. 싹 슬라이딩해서 잡고 막 가고 이런 액션이. 것들. 네, 근데 진짜 그 슬라이딩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이 프레임 하나씩 어떻게 땄지? 툭툭툭툭툭 어, 그런 거 되게 좋았고 제가 군대에서 그 탱크 자주포 조종수였어요. 진짜요? 네, 지금 바자크가 운전하고 있는데 어. 좀 익숙하게 제가 아마 연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장면들 되게 좋았어요. 아, 그 그 실제감이 있어서. 네, 궤도들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었어요. 실제로 산 제가 운전을 하고 그 제 느낌이 있거든요. 제 처음 말씀드린 탱크병은 아니었죠. 네, 저는 네,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 되게 좋았습니다. 그게 보면서, 예. 드드드드 하는 느낌이 궤도가 딱 있어서. 넘어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할머니 오셔가지고 춤추잖아요. 아, 근데 그 수술이 그게 그 바람에 날려서 자연스럽게 찍은 게 아니고 한 컷 한 컷 이렇게 고정해서 그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찍었대? 아니, 너무 신기해가지고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약간 여기 나온 장면들 좀 하나씩 얘기 좀 해주세요. 술록 털부터 털 날리는 것부터.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긴 했었어요. 딱 시작할 때 그치? 네, 들어오는 어떤 첫 이미지라서 더 중요했고 그게 어미 술록과 아이 술록 그러니까 어린 술록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되게 뭔가 어떤 행복한 순간, 네, 그런 순간이거나 뭔가 그 둘의 관계를 딱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자연 환경도 그냥 딱 느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캐릭터 만들 때도 이제 동대문 가서 그런 털 질감들을 다 하나씩 만져보면서 가지고 와서 이제 그 미니어처 작게 만들었을 때 어울리는 그 털 질감들 그리고 애니메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테스트를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제 옷을 다들 그런 사실 술록들을 잡아서 만든 옷이잖아요. 가지고는. 네, 그 옷들에서도 이게 되게 되게 따뜻해 보이면 좋겠다. 네, 그런 부분들 그 바람이 계속 날리는 게 되게 중요한 어떤 포인트였어서 그거를 되게 많이 살렸었고 네, 전차도 되게 상징적인 어떤 기계질감. 네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엄청 컸어요. 근데 그게 무거워요 그게. 네, 그래갖고 실제로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바퀴도 한 프레임씩 움직일 수 있게 다 만들었었죠. 네. 그리고 영화처럼 이 차 문짝이 이렇게 댕강이 되게끔 다 만들어서 분리가 되게. 네, 카메라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네, 그런 부분들을 네, 구현을 하는 게 네, 불도 들어와요. 착 키면은 라이트가 착 켜지는데 네,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 그 할머니 춤추는 데서 아. 그거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것 네 여기 다 하나하나 다 와이어예요. 그래서 모양을 한 프레임씩 잡아요? 네, 다 움직이는 게 맞고요. 네, 그렇게 촬영을 했죠. 아니 저
그런 적 있었는데 그 판타스틱 미스터 폭스 같은 거 보면은 그 제작기를 읽거나 영화 어떻게 만들었는지 찾아볼수록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그 감독님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웨스 앤더슨 감독이 존경스러워지는데 존경스러워지는 반면 와 나 친구는 못하겠다 진짜. 친구가 많이 없어요. 어머 인간성은 안 좋을 것 같다. 이게 반비례로 이런 느낌이 딱 들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것 같아. 어떻게 만들었는지 들을수록 우와 이렇게 되면서 같이는 못하겠다.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네. 저랑 친구하실 건 아니니까 좋은 작품 많이 만들어 오세요. 네. 근데 여기 또 궁금하다고 하신 분이 엄지척 프로노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도 저도 궁금했는데 그 인간 캐릭터 말고 세르데토 같이 이런 동물 캐릭터는 대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말씀하신 거 보면 그 움직임마다 그런 호흡, 숨소리 같은 거 하셔야 되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셨냐고. 근데 또 그럴수록 저는 근데 이 동물들 움직임 발 움직임 같은 거 구현하신 거 보고 진짜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더 움직임 같은 것도 신경 쓰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숨소리와 이런 움직임 같은 거 네, 세르데토 세로데토가 진짜 많은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감초잖아요. 그래서 세로데토 움직임 연구를 많이 했어요. 술록들이 어떻게 뛰어다니고 하는 부분들을 연구를 많이 했었고 그 원래는 마지막 장면 막 술록들이 때로 다니는 그런 장면들이 시나리오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찍을 것 같은 이걸 어떻게 찍어야 되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그 다큐멘터리를 계속 볼 때마다 이 장면이 없으면 뭔가 반쪽짜리일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딱 그 이제 엔딩 씬에 들어가게 됐었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캐릭터 주변에 있는 인형들, 그러니까 술록들은 움직일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근데 딱 자기들이 움직일 수 있는 파트들, 예를 들면 목, 앞다리, 뒷다리 이 정도만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었었고 뒤에 막 이렇게 때로 계속 다니는 애들은 사실 목각 인형처럼 이렇게 고정이에요. 움직일 수 없는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여러 번 보시고 그 인물이 아니라 그 술록들만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 애들이 다 이렇게 뚝딱뚝딱거리면서 지나가거든요. 이거는 사실 안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특별히 밖에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얘기 나온 거 술록 인형 몇 개 만드셨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런 술록들이 총 그 세로데토 포함해서 한 10마리 정도 되고 네. 약간 움직일 수 있는 네네네. 그러고 뒤에서 이렇게 다니는 애들이 대략 한 18마리 정도 돼서 네. 한 장면에는 한 최대 30마리 정도가 계속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인형 수가 많은 게 아무래도 촬영에 제일 많이 걸려서 이 장면이 제일 많이 걸렸다고? 맞아요? 네. 이거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 네. 이 장면이 제일 오래 걸리기도 했고 잘 찍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네, 벌써 1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죠. 근데 오늘따라 되게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소감도 많이 올려주셔서 다 못 읽어드린 거 너무 죄송한데요. 이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음 회차가 있어서 여기서 세 분의 마지막 인사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연출하셨구나. 네. 어디 한번 보여주세요. 네. 빨리 같이 해줘요. 네. 마지막 인사. 이게 주말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정말 저한테는 되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됐었거든요. 근데 저기 뭐 이렇게 어린 친구분들도 그렇고 다들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영화가 상영관이 좀 적어서 저도 좀 아쉽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오늘 같이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이야기하면서 저도 너무 뜻깊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게
개인적으로 참 이 작품의 이야기와 이런 배경들이 참 정말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자연이나 어떤 지구의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담고 막 이렇게 설명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들의 어떤 삶의 지혜, 이 지혜가 좀 계속 저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필요한 지혜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더더욱. 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러니까요. 들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좀 재미있으셨다면 많이 소문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괜찮으면 한 2분만 시간을 좀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네. 네. 그냥 뭐 할지 말씀만 해주세요. 네.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죄송해요. 알았어요. 저희는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그래요? 기침이라도 될까요? 다 같이 기침하라면 기침하고. 네,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희가 이렇게 만날 일이 잘 없는데 여러분 계실 때 좀 하고 싶어서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우와. 시상을 해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주책을 좀 하겠습니다. 우와. 네, 시상 오로라상 배우 김예은. 네, 위사람은 엄마의 땅 그리샤와 숲의 주인에서 용감하고 사려 깊은 어머니 슈라 역할을 맡아 비로소 등장인물의 영혼을 불어넣었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1월 25일 저희 엄마의 땅 처음 개봉했던 날로 했습니다. 오늘 꼭 이 자리에서 같이 드리고 싶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인사 하셨지만 수상 소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약간 눈물 날 것 같은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 이거는 평생 갑으로 간직하면서 정말 이렇게 갑자기 받으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년 시상식에서 다 같이 뵙기로 하면서 그럼 저희 감독님 인사 말씀도 하시겠어요? 네네. 네. 우선 저희가 또 언제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될지 사실 모르는 때잖아요. 그래서 오늘 꼭 이렇게 같이 있을 때 이런 자리를 마련해드리고 싶었고 오늘 주말에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한국에도 되게 재밌는 작업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꼭 알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여러 창작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지금처럼 계속 함께 소통을 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 작품 재밌다고 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이분들 목소리 연기 앞으로도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감독님 작품도 기대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할게요. 감사합니다.